자, 기후변화 내적 원인. 21. 이게 제일 쉬운 내용이야. 자, 앞에는 천문학적 요인이 좀 어렵잖아? 자, 내적 요인은 지구 내에서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지. 자, 지구 표면 상태의 변화. 요거 앞 시간에 우리가 좀 했던 내용들입니다. 과거에. 자, 빙하 감소와 사막화와 산림 파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표면에서의 변화. 자, 태용아. 빙하가 왜 감소하는 거지? 온도가 뜨거워져서, 온도가 높아져서. 지구 온난화 때문이겠죠? 자, 빙하는 무슨 색깔? 하얀색. 하얀색이란 말은 반사를 잘해 못해? 잘하는 거지. 그러면 반사를 잘하는 애들이 줄어들다 그 말이지? 그럼 이제 반사율은 떨어질 것이고 대신 흡수는 많아지겠지. 그걸 말합니다. 자, 그래 빙하 면적. 자, 해빙에 의해서 빙하가 녹아서 면적이 줄어들면 이 빙하는 반사를 잘하는 놈이니까 지표의 지구의 반사율은 줄어들겠지. 자, 반사율이 줄어든단 말은 자, 빛을 주게 되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흡수하는 거잖아? 그럼 반사를 적게 한단 말은 오히려 흡수율은 증가되겠지.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 거니까 온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이걸 말합니다. 뭐 별거 없지. 자, 두 번째 사막. 여러분 사막은 지금 사막화되는 면적도 넓어지고 있잖아, 맞지? 사막화가 되면 여러분들 반사를 잘할까 못할까? 사막이 어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사막. 좀 밝죠? 우리가 백사장이라는 말 쓰기도 하잖아. 물론 갈색을 띠는 애들도 있지만 현재 밝은 색깔, 좀 현재 거의 흰색 가까운 애들도 많지. 맞지? 옅은 현재 황토색을 띠고 있는 애들. 우리 그래서 백사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 사막이라는 것은 반사율이 좀 높은 애들이야. 당연히 봐봐. 사막이 있고 숲이 있어. 숲과 사막. 누가 더 반사를 잘하겠어? 사막이겠죠?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원래 숲을 이루고 있다가 사막화가 되게 되면 그 표면은 반사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GP의 반사율이 높아진다. 그 말은 온도 어떻게 된다? 흡수율은 오히려 떨어질 거니까 온도는 오히려 내려가겠죠? 근데 빙하가 줄어드는 지역과 사막화되고 있는 지역 다 지역적으로 다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각 지역별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요소가 영향 미치는 내용. 자, 쓰시면서도 한번 생각 좀 해봐. 어렵지 않잖아, 맞지? 자, 요거 화산활동. 화산재가 많이 날리는 폭발색이지? 자,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건 무슨 암질? 유물암질. 점성이 컸죠? SiO2 함량이? SiO2 함량이 큰 거지. SiO2 규산용 광물은 사슬구조, 사슬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지? 그거 마시면 돼. 자, 그럼 갑시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에어로졸 얘기할 거고. 자, 대기 투명도의 변화. 투명도. 대기가 투명한 정도, 그걸 말하는 거야. 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대규모 화산 폭발입니다. 자, 화산이 폭발한다는 말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무슨 암질? 유물암질. 끈적끈적해. 참다가 빵 터지면서 많이 날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화산 쇠설물이 많이 나왔죠. 화산 쇠설물의 대표적인 게 화산재. 그렇지. 자, 폭발하게 되면 화산 쇠설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화산재. 이게 폭발해서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면 자, 대륙권 위가 바로 성층권이었지. 자, 성층권은 안정 불안정? 자, 봐봐. 잠깐만. 공기들이 위아래로 움직인단 말은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불안정이지. 가만히 있는 게 안정이지. 참고로 제일 밑을 무슨 권이라고 했죠? 대기에서? 대륙권. 대륙이 일어나니까. 그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구름 만들어지는 거지. 대륙권에만 구름 있다 그랬지. 그 위에는 온도 변화가 반대죠? 성층권. 안정하다 그 말이야. 자, 성층권은 안정하다. 그러면 이 성층권까지 올라간 애들은 안정하니까 잘 머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습니다. 자, 봐봐. 화산재가 올라가서 성층권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럼 우리 머리 위에 하나의 막을 만들어준 거지? 그럼 햇빛이 잘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그래서 온도 내려가는 거지.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 햇빛을 차단한다. 이 차단한다는 것은 화산재가 무슨 색깔일까? 회색. 검은색보다는 회색이 많습니다. 그럼 회색이란 말은 반사를 잘할까 못할까? 회색인데 주로 좀 밝은 띠를 좀 띠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반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흡수하기도 하고 반사하기도 하고 산란이란 것은 잠깐 흡수했다가 지맘대로 내놓는 거지. 어쨌거나 지표까지 가는 양을 줄여주는 거지. 그래서 지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지구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평생
화산재가 성층권에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겠지. 그래서 몇 년 뒤면 다시 복권됩니다. 원래 정상으로 다시 돌아와. 됐나? 자, 마지막 이거까지 할게. 화석연료 이용. 자, 마지막입니다. 아니다. 안 되겠다. 자, 에어로졸 양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여러 가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특히 연소시키게 되면 에어로졸이 많아지는데, 에어로졸이 뭐냐면, 자,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액체 및 고체 입자를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런 입자들 우리가 에어로졸 이야기를 한다. 고체뿐만 아니라 액체 입자까지. 자, 당연히 화석연료를 우리가 연소시키게 되면 다양한 물질들이 산화된 과정에서 현재 보면 배출이 될 거잖아, 맞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놈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자, 구름의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름은 입자는 뭐였죠? 수증기? 얼음. 자, 이 공기 중에 수증기 있어 없어? 있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참고로 구름은 물방울 또는 얼음이라 그랬지. 기억나나? 근데 자, 이 공기 봐. 이 공기 덩어리가, 동일한 부피의 공기 덩어리가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랬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포화 수증량이라 그랬지. 근데 이 포화 수증량은 기온과 무슨 관계? 비례 반비례? 비례라 그랬죠. 아니, 이 교실이 따뜻할수록 빨래가 잘 마르잖아. 이 공기라는 수증기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현재 증발돼서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자, 이런 예를 많이 들었지. 내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병을 꺼냈어. 찬 음료수를 꺼내게 되면 이 주변에 물방울이 생기지. 맞나? 다시 갈게. 자, 내가 냉장고에서 찬 음료수를 꺼냈어. 그럼 이 음료수 때문에 주변 공기를 냉각시키지. 그럼 이 주변 공기가 냉각됐단 말은 수증기를 많이 가져 못 가져? 못 가지니까 내뱉어내서 이렇게 물방울 맺히는 거잖아. 됐나? 이게 공기 중에 그렇게 물방울 맺히는 게 바로 구름이지. 됩니까? 그런데 물방울을 맺힐 때 이 공기가 아주 깨끗하다면 이 물방울들끼리 잘 뭉치지 못합니다. 응결이 잘 발생하지 못해. 이놈들이 어떤 입자를 중심으로 들러붙는 거야. 그걸 바로 뭐라 하냐면 응결핵이라 그래. 그런 응결핵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먼지나 이런 에어로졸 입자들이야. 그러면 이런 입자들이 많을수록 구름들이 잘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구름 입자 핵이 되는 씨앗이 되는 거니까. 근데 참고로 말하면 아주 깨끗한 공기라면 예를 들어 100%까지 수증기를 갈 수 있는데 그 넘어 120%, 130% 되더라도 수증기를 잘 뭉치지 않아. 핵이란 게 바로 씨앗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입자들이 많게 되면 이걸 응결핵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름들이 잘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자, 구름은 흰색이죠. 흰색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사를 잘 하겠지. 자, 우리 머리 위에 구름이 생기는 거니까 자, 저 위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올 때, 햇빛이 올 때 이 빛들을 반사를 더 잘하게 되겠지. 구름이 양이 늘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자체, 공기 중에 있는 이 자체, 이 입자 자체들도 빛을 산란시킵니다. 산란 기억납니까? 산란이 뭐였냐면 이런 거야. 자, 빛이 오는데 이 에어로졸 입자가 빛을 흡수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겠지. 빛을 흡수하면 에너지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져. 에너지가 많아지면 안정, 불안정. 불안정해서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다시 내려오면서 그만큼 좀 전에 흡수했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지. 근데 방출할 때는 지 맘대로 방출하거든. 그럼 빛이 어떻게 돼? 왔다가 지 맘대로 퍼지게는 꺾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 이걸 산란이라고 그래.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에서는 구름이 한 점 하나의 막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공기 중에는 이놈들이 빛을 사방으로 퍼뜨려 주겠지. 그러면 지표까지 도달하는 빛은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게 되겠지. 이 두 가지는 다. 됐나? 그래서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빛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내려가겠죠. 자, 세 번째로 수륙 분포의 변화. 수륙, 물과 육지, 결과적으로 바다와 육지의 분포야. 실제로 보면 판운동요에서 대륙들이 이동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바다와 육지의 분포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자 수륙 분포가 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압 배치가 변한다. 왜냐하면 똑같은 햇빛을 받더라도 육지와 바다 중에 누가 더 빨리 가열된다? 육지가. 이거 무슨 차이 때문이었죠? 비열. 누가 더 비열이 큰 거지? 물, 바다였죠? 맞지? 그래서 육지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쉽게 현저분의 온도가 올라가고 쉽게 내려가는 거였지? 자, 이건 현저분의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양과 대륙의 비열 차이 때문에 동일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더라도 기온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고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기압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럼으로써 현저면 자, 저기압은 상승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 고기압은 하강기류. 상승만 하면 뭘 만든다? 구름 만들면서 비가 내리는 거죠. 기압 배치가 달라지면 저기압과 고기압 분포하는 곳이 달라지면 당연히 구름이 생기는 것도 달라지게 될 거니까 강수량과 증발에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참고로 해류의 변화. 특히 표층 해류. 표층 해류의 주 원인이 뭐였죠? 바람이었지. 대기 대순환에 의한 지상의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그대로 바람 따라갔잖아. 물론 바람 따라가다가 대륙 부딪히게 되면 대륙 부딪혀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고. 근데 태평양과 대서양복이 되면 어쨌거나 대륙 사이를 해류가 지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대륙 분포가 변하게 되면 당연히 해류의 흐름 역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 대륙들 사이를 지나가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이 해류의 역할이 열수송인데 대륙과 대륙 사이를 지나가는 열을 가지고 이동하는 이놈들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면 각 영역에 열을 주는 양이 달라지겠죠? 그럼 당연히 기온이 변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후가 변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해류는 어쨌거나 대륙 사이를 지나가게 될 거니까 이놈의 역할이 열수송이니까 열이 이동되는 경로가 달라지게 되면 각 지역의 기온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압도 변할 것이고 기후가 변하게 되겠지.